보험 사기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70대 노인이 매일 거액을 인출하고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화면을 2번 터치해 주세요. 가정에 행운이 찾아옵니다. 서울 망원동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박민호 씨. 3주 전부터 이상한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외투에 손때 묻은 가방을 든 할머니.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고 신발은 끈이 풀려 질질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매일 오후 3시 정각 200만 원어치 식료품을 삽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더 기묘한 건 물건을 고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가격표를 보지도 않고 카트에 닥치는 대로 담았어요. 생선, 고기, 과일, 채소. 마치 시간에 쫓기는 사람처럼 서둘렀습니다. 동네 사람들 말로는 이 할머니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새벽마다 공원에서 폐지를 줍던 분이라고 합니다. 혼자 반지하 단칸방에서 사신다고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날도 어김없이 오후 3시 슈퍼마켓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카트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를 피하는 것처럼. 민호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더 빠르게 물건을 집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돼지고기 5kg, 닭고기 3마리, 사과 1박스, 배추 10포기. 장바구니가 금세 가득 찼습니다. 계산대 앞. 할머니는 낡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안에서 10,000원권 지폐 뭉치가 쏟아져 나왔어요. 은행에서 갓 찾아온 듯 새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돈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많이 사시면 어디다 쓰세요? 급한 데가 있어서 그래요. 할머니는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물건을 챙겼습니다. 가게 밖에는 낡은 손수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죠. 할머니는 무거운 짐을 싣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상해. 그 할머니 말이야. 옷은 남루한데 매일 200만 원씩 쓴다고. 게다가 전부 새 돈이야.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보이스 피싱 당한 거 아니야? 요즘 노인들 표적으로 삼는다잖아. 그 말에 민호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를 기다렸어요. 정각 3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지쳐 보였어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똑같은 패턴으로 장을 봤습니다. 200만 원어치 새 돈으로 계산. 민호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할머니, 실례지만 혹시 누가 시키는 거예요? 위험한 일에 휘말리신 건 아니고요? 할머니가 멈칫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민호는 직감했어요. 3일째 되던 날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한 거예요. 오후 3시 30분. 할머니가 짐을 싣고 떠났습니다. 민호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를 밟았어요. 할머니는 복잡한 골목길을 지나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 낡은 빌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허름한 건물 입구에 대형 냉동고 세대가 놓여 있었어요. 빌라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최신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수레에서 물건을 꺼내 냉동고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냉동고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제 산 것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민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매일 몇백만 원어치를 사는데 냉동고는 매일 비어 있다니. 가게로 돌아온 민호는 아내에게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뭔가 수상해. 조직 범죄에 연루된 것 같아. 할머니가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옆 건물 정육점 사장 강수가 찾아왔습니다. 민호 씨, 혹시 낡은 옷 입은 할머니 아세요? 손수레 끌고 다니시는 분. 네, 알죠. 왜요? 그 할머니가 우리 가게도 다니시거든요. 매일 오후 2시에 와서 고기 150만 원어치 사가세요. 현금으로.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것도 벌써 2주째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옷차림은 남루한데 그렇게 큰 돈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혹시 다른 가게에서도 산다면? 민호와 강수는 시장을 돌며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과일 가게, 채소 가게, 생선 가게, 여러 곳에서 그 할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1시에 와서 과일 80만 원어치 사가요. 채소도 50만 원어치씩 사가시던데요. 생선도 100만 원어치. 계산해 보니 하루 총 600만 원. 한 달이면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민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분명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상인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어요. 경찰에 신고하자. 다음 날 관할 파출소 김순경이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지난 3주간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할머니, 거액의 현금, 새 돈만 사용하는 패턴, 텅 빈 냉동고. 김순경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확실히 수상하네요. 보이스피싱이거나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머니가 위험한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오시면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후 3시, 김순경은 슈퍼 맞은편 카페에서 대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3시가 지나도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시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민호가 불안해했습니다. 김순경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직접 가봐야겠습니다. 집 위치 아시죠? 민호와 김순경은 급히 그 빌라로 향했습니다. 언덕을 올라 빌라에 도착하니 이웃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순경이 물었습니다. 3층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방금 구급차 불렀어요.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김순경은 빌라 관리인의 허락을 받고 할머니 집을 살펴봤습니다. 좁은 방 안. 김순경은 책상 위에서 낡은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공책을 펼쳐보니 날짜별로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11월 1일 식료품 580만 원, 11월 2일 식료품 600만 원, 11월 3일 식료품 620만 원. 그리고 옆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송이에게, 재현이에게, 아이들에게. 김순경의 눈이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자 은행 통장이 나왔어요. 통장을 펼친 순간 김순경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잔액 41억 3천만 원. 이게 뭐지? 민호도 통장을 보고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폐지를 줍던 할머니의 통장에 40억이 넘는 돈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김순경은 급히 본서에 연락했습니다. 대규모 금융범죄 의심건입니다. 지원 바랍니다. 통장 내역을 자세히 보니 더 이상했습니다.
3개월 전 45억 원이 한 번에 입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매일 600만 원씩 정확히 출금된 기록. 이건 조직적이에요. 할머니는 아마 중간 역할을. 그때 책상 위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남자와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19년 6월 15일 송이 5살 생일.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송이. 공책에도 송이라는 이름이. 그때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말씀이신가요? 정말 불쌍하신 분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3년 전에 아들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혼자 키우던 딸도 같은 사고로. 손녀도 함께 떠났죠. 민호와 김순경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사셨어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갑자기 폐지를 안 주우시더라고요. 김순경이 물었습니다. 혹시 이 집에 누가 자주 방문했나요? 아니요. 할머니는 항상 혼자 계셨어요. 다만요? 매일 오후 4시쯤 큰 트럭이 와서 냉동고에서 뭔가를 싣고 가더라고요. 민호와 김순경은 서로를 봤습니다. 병원으로 가봅시다. 병원 응급실. 할머니는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김순경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호를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어요. 슈퍼. 사장님. 할머니, 통장에 40억이 넘는 돈이 있던데. 이 돈이 어디서 난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권이에요. 복권이요? 3개월 전에 로또 1등에 당첨됐어요. 45억. 민호와 김순경은 놀라 서로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날 함께 산 복권이었어요. 아들 생일과 송이 생일 숫자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당첨됐어요. 하지만 이제 그 돈을 쓸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들도 손녀도 다 떠났는데.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3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20년 여름이었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던 아들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2개의 일을 병행했죠. 엄마, 송이한테 좋은 거 먹이고 싶어요. 제가 더 열심히 벌게요. 아들은 딸 송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송이에게만은 좋은 것을 먹이려고 애썼어요. 그날도 아들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수석에는 5살 송이가 앉아 있었어요. 아빠, 나 치킨 먹고 싶어. 그래, 송이. 아빠가 내일 꼭 사줄게. 오늘은 피곤해서. 그때였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트럭이 돌진해 왔어요. 할머니는 여기까지 말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송이 밥 잘 챙겨주세요. 송이가 배고프다고.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송이도 함께. 그 자리에서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췌장암 말기래요. 길어야 1년. 그래서 매일 그렇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송이가 배고프다고.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송이처럼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자고. 그래서 매일, 네, 시립아동센터랑 노숙자 쉼터에 매일 음식을 보내고 있어요.
오후 4시에 트럭이 와서 가져가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순경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를.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히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할머니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아들이 못해준 것들을 제가 대신하고 싶었어요. 송이가 먹고 싶어 했던 것들을 다른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치킨도? 네. 매주 금요일마다 치킨 100마리를 센터에 보내요. 송이가 가장 좋아했던 거였거든요. 민호는 울컥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셨을 텐데.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아들과 송이를 위한. 다음 날 민호는 망원동 상인들을 모았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줬어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정육점 사장 강수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과일 가게 주인도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 망원동 시장이 변했습니다. 상인들은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할머니를 도왔어요. 원가로 물건을 제공하거나 아예 무료로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민호도 슈퍼 매출의 일부를 할머니의 일에 보탰습니다. 일주일 후 지역 신문에 할머니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손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는 할머니. 기사를 본 시민들이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뒤 시장 입구에 송이의 냉장고라는 공유 냉장고가 설치되었습니다. 누구나 음식을 넣을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냉장고였어요. 개막식 날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송이가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동센터에서 감사 편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치킨을 먹으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편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저녁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상인들, 센터 아이들, 쉼터 사람들. 빈소 앞에는 할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과 손녀 송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민호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세 분이 함께 계시겠죠. 그곳에서는 배고프지 않기를. 1년 후 망원동 시장. 민호는 여전히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시계를 봅니다. 이제 할머니는 오지 않지만 그 시간은 여전히 특별합니다. 송이의 냉장고는 시장의 명물이 되었어요. 매일 누군가는 음식을 넣고 누군가는 감사히 가져갑니다. 시장 입구에는 작은 동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망원시장. 송이와 할머니를 기억하며 민호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어디선가 할머니와 송이가 함께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눈 사람이라고. 할머니가 보여준 것처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였습니다. 유난히 밝게 빛나는 세 개의 별. 마치 할머니와 아들, 그리고 작은 송이가 함께 웃으며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